아름다운 풍경 사이로 바람과 하늘도 어울리는 마음 쳇바퀴 돌려 돌아가는 삶의 손은 꿈꿀 수 없었던 즐거움을 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려라 카토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찍을까 하다가 지하 주차장이 훨씬 더 좀 조용하고 그런 것 같아서 왔는데 청소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약간은 좀 소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우주명차로 평가받는 슈퍼커브를 기기 추가를 했습니다. 야마하 R3와 이 슈퍼커브, 어쩌다 보니까 바이크 두 대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 두 대를 갖게 되었는데, 슈퍼커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슈퍼커브 300만 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정말 이만한 그 차가 없다고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연비도 엄청 좋고요, 내구성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연비도 좋고 내구성도 좋다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 아니면 우체국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디자인이 클래식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연비가 좋고 내구성도 좋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패션 아이템 비슷하게 또 사용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출퇴근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좀 사용을 해볼까 해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처음 운전을 하면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장점을 한 번에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기기를 추가하게 된 이유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끄고 얼마 있다가 슬립을 했습니다. 시속 한 65km? 그 정도를 달리다가 앞에 그 신호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살짝 제동을 했죠. 앞뒤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냥 뒷바퀴가 확 밀리면서 그냥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블랙아이스. 그러니까 블랙아이스가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약간 샤베트처럼 그런 구간이 일부분 있었던 거죠. 근데 재수없게도 제가 바로 그 위에서, 그게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그 바로 그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뭐 방어 자세를 취할 수도 없었고 그냥 확 쓰러지면서 갈비뼈 또 두 대가 부러지고, 그리고 또 기흉이 생겨가지고 관도 박고 4일 정도 입원한 것 같아요. 관을 처음 박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관 박아놓으니까 이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데도 아프고 그 부러진 데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것도 아프고, 숨도 처음에는 잘 안 쉬어지고, 그나마 그 관 박으니까 이제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헬멧 완전히 갈리고 바지도 찢어지고, 그때 입고 있었던 패딩도 다 찢어지고, 그 안쪽에 있는 후드티도 다 찢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장갑이, 이쪽은 장갑이 보호를 해주다가 장갑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안쪽이 살짝 찢어지기도 하고, 양쪽 무릎 다 찢어지고 많이 다쳤습니다. 왜 그랬나? 아무리 그 샤베트를 밟았어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지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이제 타이어가 얇으니까, 거기다 또 핸들은 무지하게 가볍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냥 뒷바퀴가 틀려 버리니까 핸들은 가볍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빠진 거죠. 앞은 제대로 잡고 있었는데 뒤가 확 밀려나면서 그냥 그대로 자빠진 거예요. 한참 쫙 밀려나가고, 저는 또 저번에 사고 난 뒤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번 넘어지는 순간 몸도 몸이지만 100만 원 날라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집에 와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게 이상해서 가봤더니 기흉 생겨가지고 입원도 하고, 갑자기 짜증나는 그 성토?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안전성의 부족. 타이어가 얇고 그리고 핸들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상황을 만나면은 다른 좀 고배기량 차량들보다 방어를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배기량이 낮고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해도 사실 시속 70km면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거기서 넘어지는 순간 그 충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잘 고려해서 차를 구입하셔야 되고, 운전하실 때도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느낀 최고의 강점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바로 이 내구성입니다. 아직 제가 이 수리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보면은 오른쪽으로 슬립이 있었거든요. 꽤 빠른 속도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보시면 어떠세요? 슬립이 있었던 차 같나요? 놀랍죠? 오토바이가 다치긴 했는데 넘어진 그 속도나 미끄러지면서 한참 끌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토바이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이 가방을 달아놓은 것 때문에 옆부분은 다행히 가방이 다 방어를 해줬더라고요. 가방은 고장 났는데 옆은 별로. 거기다 또 동생이 이 치마 카울에
여기에 이 몰딩을 좀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몰딩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서 이 카울이 다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발판이 좀 고장났고, 그리고 여기 이 핸들 바란스가 좀 기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여기가 갈렸어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갈렸는데 이거 동생이 얼마더라? 2만 원인가? 사가지고 달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하죠. 이게 갈렸는데 그냥 거울은 멀쩡해가지고 그냥 쓰려고 합니다. 이 브레이크 레버도 밑으로 여기가 휘어졌어요. 네, 이 정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발판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 이 오른쪽에서는 저 2개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 핸들 밸런스 기스난 거는 마침 제가 대구공도를 하려고 샀거든요. 대구공도로 갈아주면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머플러 커버가 조금 약간 흠집이 났다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봤을 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뭐 엔진 돌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그 사고 난 장소에서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 너무 멀쩡합니다. 지금 시동도 잘 켜지고. 그리고 이 프론트 캐리어랑 이쪽에 프론트 팬더, 여기가 좀 다쳤더라고요. 프론트 캐리어는 좀 밀렸고 쫙 갈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빵꾸가 났어요. 근데 빵꾸가 난 부분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뭐 이렇게 크롬 도색된 커버가 있던데 그걸 사서 달까? 그리고 이 프론트 캐리어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프론트 캐리어는 동생이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바구니 갖다 설치해 놓으면 이거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론트 팬더는 지금 스티커를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다가 스티커가 마음에 안 들면은 크롬 커버를 사서 달아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프론트 팬더 자체를 교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65km에 달리다가 도로에서 자빠졌는데 그 정도밖에 다치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좀비 바이크래더니 진짜 좀비 바이크야. 요거는 대충 한 2만 원 정도 하고, 얘도 프론트 팬더 한 2만 원 정도 하고, 얘가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아주 살짝 흠집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요거 교환하면 되는데 2만 5천 원 정도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15,000원, 얘가 한 17,000원, 그리고 얘가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발판이랑 레버 이렇게만 교환해주면 되는데, 교환하는 방법은 살펴봤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빼주면 되고, 그냥 바깥 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볼트 4개 빼주고 꽂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서 그냥 제가 해주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얇은 스패너가 있으면 좋은데 스패너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뭐였지? 하여튼 이걸로 해줄게요. 요거는 위아래 볼트, 너트로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잡아서 풀어주면은 간단합니다. 밑에 너트 먼저 풀어주고, 근데 요거 위에 그 볼트를 풀어주려면은 이제 문제가 있죠. 카울을 좀 들어 올려야 돼요. 근데 카울을 들어 올리려면은 이 아래에 있는 볼트들을 다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벌려주면은 여기 볼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유격이 나와요. 전용 공구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생이 공구를 요거를 빼고 줘가지고 나중에 받기로 했거든요. 이 조심조심해야 되는 게, 카울을 칠 수도 있어요. 물론 카울 값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괜히 쳐가지고 카울 파손시키면 생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열어주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게 쓰던 건데 요렇게 휘었어요. 요렇게. 요게 새거. 아깝다. 근데 이게 되게 강도가 세가지고 다시 한번 역으로 휘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제가 아직 갈비뼈가 안 나가지고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하네요. 이 카울은요 되게 강도가 세요. 쫀쫀해. 탄력이 좀 높아서 조금 제껴도 안 부러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속 65km에서 넘어졌는데 부서지는 곳이 없잖아요. 얼마나 세단 얘기입니까? 그래서 조금 잡아 당겨줘도 부서지진 않아요. 공구를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카울을 벗겨내면 훨씬 받기가 쉬울 것 같긴 해요. 복사를 끼워서 하면 되니까. 근데 카울을 빼려면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제껴가지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야, 이게 언제 다 돌리나 했는데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다 돌려지긴 하네요. 그리고 너트는 너트를
네, 됐습니다. 좋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자, 다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브레이크 레버 교체가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조금 작업이 힘은 들어가죠, 당연히. 모든 작업이 그렇듯이. 근데 작업 자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그럼 발판 한번 교환해 볼 거예요. 발판은 좀 걱정되긴 하는 게 제가 아직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잘 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이렇게 휘었네요. 단단한 쇠가 이렇게 휘었으니. 여러분,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작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발판을 떼어내긴 했고 새 발판을 달긴 했어요. 근데 얘를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빠지고, 그리고 이 스탠드를 빼려고 했는데 스탠드가 완전히 조여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제 몸 상태로는 빠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빼든지 아니면 공구를 빌려가 전동 공구를 빌려서 그렇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바란스는 마찬가지로 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꾹 눌러서 있는 힘껏 조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슴이 옆구리가 부러진 상태라서 이거 힘이 안 들어가고 조이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작업을 좀 해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내구성 그리고 경제성. 네, 부품값이 싸고 잘 부서지지 않고 내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치명적인 리스크는 안전성이 좀 부족하다. 브레이크에 ABS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동할 때 조금이라도 바닥에 미끌린 게 있으면은 아주 낭패를 보겠더라고요. 저는 샤베트에 미끄러졌지만 낙엽에서도 그렇게 미끄러지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젓가락길이라고 하나? 그루빙이 설치된 도로에서 핸들이 너무 가벼우니까 핸들이 털리는 경우,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차긴 한데 그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사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면서 타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탈 때도 가급적이면은 정말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짧은 그런 도로가 아니라면은 좀 장거리 여행을 가고 할 거면은 풀페이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시속 한 65km에서 미끄러져 보니까 갈비뼈 2대 나가고 딴 데는 뭐 그냥 쓸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쫙 갈았더라고요. 풀페이스를 꼭 써줘야 될 것 같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무보다는 풀페이스. 조금 먼 거리를 가를 경우에는 무조건 풀페이스를 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